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도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도시는 싱가포르입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고층 빌딩들이 가득한 그곳. 특히 스카이뷰 타워라는 빌딩은 럭셔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62층에 이르는 순수한 화려함, 그리고 빌딩 전체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미래적인 건물입니다. 이 럭셔리와 현대성을 상징하는 건물의 45층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모든 불빛들이 켜지면서 마치 별바다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가구들은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들이며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최고급 슈퍼럭셔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애너와 토마스입니다. 애너는 러시아 출신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으로 한눈에 봐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토마스는 에너지가 넘치는 브라질 출신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둘은 마치 완벽한 커플처럼 보입니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향수 광고 같을 정도로 아름답고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보이지 않는 이면도 있습니다. 이 모든 럭셔리와 완벽함 속에는 몇 가지 긴장감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의 아파트에서 열리는 성대한 파티 중에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파트 곳곳에 퍼져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 시끄러운 음악, 웃음소리,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 파티는 절정에 달하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싱가포르의 야경이 펼쳐지는 발코니에서 애너와 토마스는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싸움입니다. 바로 그 45층 발코니에서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애너가 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사람으로 한눈에 봐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그런 사람 있죠? 그녀가 바로 그런 타입입니다. 항상 멋지게 차려입고 우아하며 모든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너는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완벽한 애면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옆에는 남편인 토마스가 있습니다. 그는 브라질 사람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두를 매료시키는 브라질 특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어떤 파티라도 활기차게 만드는 사람으로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어떤 것도 그의 좋은 기분을 망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빛나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빌딩의 보안 담당인 데이비드도 포함됩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스카이뷰 타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주민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보안 요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레일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레일러는 영리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사건을 조사할 때는 모든 걸 샅샅이 뒤집는 타입입니다. 그녀는 말을 잘 다루며
고객을 위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레일러는 그 치명적인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각자 자신의 이야기, 동기, 그리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과 만남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애너와 토마스의 스카이뷰 타워 45층 아파트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음악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신나서 모두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음료,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찬 분위기입니다. 애너는 언제나처럼 눈부시게 아름답고 토마스는 특유의 매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이야기하고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 속에 애너와 토마스 사이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 내내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날카로운 속삭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언가 폭발할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논쟁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그들은 싱가포르의 숨막히는 야경을 볼 수 있는 발코니로 나갑니다. 음악과 웃음소리는 희미해지고 논쟁은 격렬해집니다.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던져집니다. 토마스는 화와 절망에 휩싸여 과장된 제스처를 시작하며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토마스는 발코니 가장자리로 다가가며 여전히 애너와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균형을 잃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멈춘 듯한 순수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떨어집니다. 파티는 멈추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빌딩 보안 요원인 데이비드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그는 아래에서 토마스를 보고 그 장면은 참혹합니다. 데이비드는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손님들의 진술은 혼란스럽고 모순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음모적인 무언가를 의심합니다. 그동안 애너는 충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질문을 시작합니다. 애너는 신문을 위해 연행되고 구금됩니다. 그때 변호사 레일러가 등장합니다. 레일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그녀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카이뷰 타워를 완벽함의 상징에서 비극의 장소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토마스의 추락 뒤에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밝혀질 사실들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스카이뷰 타워는 원래 럭셔리와 평온함의 상징이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사방에 있고 출입 금지 테이프가 둘러져 있으며 기자들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애쓰고 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문을 받는 사람은 애너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연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인 레일러는 내내 애너 옆에 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고 생각 없이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애너는 사고였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토마스가 다투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 발코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한편, 보안 요원 데이비드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는 파티 동안 부부 사이의 긴장을 느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추락 사건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조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파티 참석자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퍼즐 조각들이 잘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가 매우 취해 있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논쟁이 통제불능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애너가 토마스를 밀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추락 순간을 정확히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태는 더 복잡해집니다. 경찰은 건물의 CCTV 영상을 검토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건이 발생한 발코니는 카메라 범위 밖에 있지만 복도와 로비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토마스와 애너가 함께 행복하게 들어오는 모습과 파티 참석자들이 오고 가는 모습, 추락 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레일러는 자신의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애너가 토마스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레일러는 아파트를 다시 방문하여 발코니의 상황을 이해하고 부부의 가까운 친구들을 인터뷰합니다. 레일러는 비록 싸움이 있었지만 토마스와 애너가 서로 많이 사랑했으며 술이 관련된 경우 특히 긴장감이 고조되곤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언론은 추측을 시작합니다.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애너를 악당으로 묘사하고 이는 레일러에게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는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대중은 답을 원하고 경찰은 그 비극적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들은 강도 높고 예상치 못한 전개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정보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45층 발코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사는 명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너는 선정적인 언론과 경찰의 의심에 둘러싸여 점점 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 있는 변호사 레일러는 스카이뷰 타워 발코니에서 일어난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증거를 더 자세히 검토하던 중 레일러는 파티에 참석한 손님 중 한 명이 우연히 녹음한 오디오를 발견했습니다. 그 오디오는 파티 중 배경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 토마스와 다른 손님 펠리페이 사이의 격렬한 논쟁의 일부가 들렸습니다. 비록 소리가 희미했지만 대화의 톤은 대립과 긴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절친한 친구 펠리페이는 술에 취하면 성격이 폭발적이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토마스와 몇 차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주로 업무와 정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애너는 이러한 갈등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레일러는 이 새로운 정보가 사건의 전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수사관들을 찾아가 이 오디오를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추락 직전에 토마스와 펠리페이 사이에 벌어진 싸움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초기 결론을 제고해야 했습니다. 한편 처음에 애너를 범인으로 몰아가던 언론은 이제 펠리페이를 잠재적 용의자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바뀌었고 애너에 대한 압박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레일러는 이 반전이 애너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조사 방향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애너가 토마스를 해칠 동기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밤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레일러와 그녀의 팀은 펠리페이를 대면하고 나타나는 모든 새로운 단서를 조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토마스와 펠리페이의 관계의 진정한 본질과 그 비극적인 파티에서 일어난 일들이 곧 밝혀지게 될 것이며,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비밀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디오 발견과 펠리페이로의 초점 전환은 토마스 사건의 공식적인 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 레일러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경찰은 초기 조사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펠리페이를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레일러가 경찰의 강경한 접근을 요구한 후 협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신문 중 펠리페이는 토마스의 추락과의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하며 오디오에 녹음된 논쟁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증거로 인해 애너는 유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언론은 이제 펠리페이에 집중하여 그의 동기와 폭발적인 성격이 비극의 가능성 있는 촉매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레일러와 그녀의 팀은 애너와 함께 토마스의 추락 전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증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밤의 사건 연대기를 재구성하고 참석자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수사관들에 대한 압박도 증가했습니다. 공공의 감시 아래 있는 싱가포르 경찰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레일러에게 사건의 재개는 애너의 무죄를 증명하고 토마스를 위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으며 각종 새로운 사실이 이야기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토마스, 애너, 펠리페이, 레일러의 이야기는 새로운 증인들이 등장하여 애너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면서 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조사 결과 펠리페이가 논쟁 중 화가 나서 토마스를 발코니에서 밀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경솔한 행동은 토마스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증가하는 언론의 압박 속에서 펠리페이는 체포되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애너는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고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일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녀의 끊임없는 추구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렬한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취약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과 충동적인 행동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토마스와 애너의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사건의 결말은 애너와 토마스의 가족들에게 조금의 평화와 정의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감정적인 상처는 영원히 남겠지만 말입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평안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